어느 날 40년 지기 친구 은혜가 카페에서 물었습니다. 지영아, 솔직하게 물어볼게. 너 마지막으로 남편이랑 제대로 한 게 언제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뭐, 그런 걸 왜 물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지영아, 우리 그거 할 때 넷이서 함께 해보는 건 어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미쳤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궁금했거든요. 결국 친구 은혜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날 밤 우리 넷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리만 들리는 기묘한 경험이었어요. 건너편 소리가 우리를 자극했고 우리 소리도 그쪽에 들렸을 겁니다. 35년 만에 느끼는 떨림이었어요.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뜨거워졌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지영. 올해 60살이에요. 남편 강민수와 결혼한 지 35년째입니다. 두 아들은 벌써 결혼해서 독립했고 우리 부부만 남은 지도 어느새 5년이 흘렀어요. 이렇게 둘만 남으니까 오히려 더 외로웠습니다. 남편은 2년 전 퇴직했어요. 대기업 영업부장까지 했던 사람이었는데 퇴직 후엔 무기력해졌죠. 집에선 TV만 보고 말수도 확 줄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남편 강민수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소리였지만 제겐 외로움만 더해졌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가만히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손으로 35년간 밥을 했고 아이들을 키웠고 남편을 챙겼어요. 그런데 정작 저 자신은 언제 챙겼을까요? 손이 저도 모르게 제 배 위에 올라갔습니다.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려는 순간. 미쳤나? 지금 뭐 하는 거야? 화들짝 놀라서 손을 치웠어요. 바로 옆에 남편이 자고 있는데 이게 무슨 짓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갈증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렬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자로서의 욕망이었어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향했어요. 불을 켜고 거울을 봤습니다. 60세 박지영의 얼굴, 흰머리가 섞인 머리, 눈가의 주름, 처진 볼살. 하지만 눈빛만큼은 다르게 보였어요. 뭔가 간절한 살아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넌 아직 여잔데.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우는지 잘 모르겠었어요. 슬퍼서, 억울해서, 아니면 너무 외로워서 세면대에 손을 짚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물을 틀어 얼굴을 씻었어요. 찬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 갈증은 씻겨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침대로 돌아갔어요. 남편은 여전히 똑같은 자세로 자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강민수 62세, 35년을 함께 산 남자. 한때는 이 사람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다른 사람 같았어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어볼까 하다가 다시 걷었습니다. 거부당하면 어쩌지. 그 생각이 드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았어요. 상처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잠은 오지 않고 머릿속만 복잡했어요. 이대로 끝나는 건가? 내 인생. 그 생각이 드니까 숨이 막혔습니다. 아직 죽을 나이도 아닌데 벌써 끝난 것처럼 사는 게 너무 싫었어요. 남편이 더 크게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바라봤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지영아, 얼굴이 왜 그래? 잠 못 잤어? 카페에 앉자마자 은혜가 물었습니다. 역시 40년 지기 친구예요. 제 얼굴만 봐도 다 아는 사람이죠. 응, 요즘 잠이 잘 안 와. 커피를 휘저으며 대답했어요. 최은혜, 60세. 저와 같은 나이지만 뭔가 다릅니다. 당당하고 솔직하고 뭐든 거침없이 말하는 친구예요. 결혼 37년째인데도
남편 윤태준 씨랑 사이가 좋아 보였어요. 가끔 부러웠습니다. 또 그거야? 민수 씨랑? 은혜가 눈치 빠르게 물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지영아, 은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솔직하게 물어볼게. 너 마지막으로 제대로 한 게 언제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뭐, 그런 걸 왜 물어?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언제였더라? 6개월? 1년? 아니, 그보다 더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됐다는 거지? 은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혜야, 우리 나이가 어떤 나이인데? 변명처럼 말했어요. 나이가 뭐? 우린 60인데 아직 살 날이 20년은 더 남았어. 은혜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나 아직 여잔데 이렇게 끝내긴 싫어. 그 말에 제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나도 그래. 나도. 속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지영아, 너도 그렇잖아. 솔직해져. 우리 나이에도 원하는 거 있다고. 은혜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친구는 제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나도 그래. 근데 어쩌겠어. 민수는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작게 말했습니다. 정말 관심이 없을까? 아니면 너처럼 표현을 못하는 걸까? 은혜의 질문에 멈칫했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남편도 저처럼 원하는데 표현을 못하는 걸까요? 그래서 말인데, 은혜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 요즘 남편이랑 얘기를 좀 했거든. 무슨 얘기? 우리 부부도 예전 같지 않잖아. 사이는 좋은데 뭔가 자극이 없달까. 은혜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더라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걸? 뭔데? 궁금했지만 물어보기가 무서웠어요. 지영아, 놀라지 마. 은혜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우리 너희 부부랑 같이 그거 해보면 어때? 뭘? 같은 공간에서 각자 배우자랑.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미쳤어? 그게 무슨 소리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은혜가 손으로 입을 막으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조용히 해. 듣잖아. 은혜야, 그게 말이 돼? 우리가 왜 그런 걸? 당황스러워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왜 안 돼? 서로 남편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거잖아. 은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그거지. 아니야. 완전히 달라. 우린 각자 남편이랑 하는 거야. 단지 같은 공간에 있을 뿐이지. 은혜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생각해봐. 우리 나이에 이런 자극 없으면 정말 그냥 늙어 죽는 거야.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이상하게도 궁금하기도 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아니면 누구한테 이런 말 하겠니? 평생 친구니까 믿는 거야. 은혜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태준 씨는 뭐래?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처음엔 놀랐지. 근데 생각해보겠대. 너희도 생각해봐. 미친 소리 같은데. 근데 궁금하잖아. 은혜가 작게 웃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어요. 궁금했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생각해봐. 전화 기다릴게. 은혜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은혜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같은 공간에서 각자 배우자랑.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만 드는 건 아니었어요. 내가 정말 미쳤나? 고개를 저었습니다. 60살 먹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고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호기심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응. 똑같은 대화였어요. 35년간 해온 똑같은 인사. 저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대로 살 건가? 아니면 은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당당하고 솔직한 그 얼굴. 나 아직 여잔데 이렇게 끝내긴 싫어.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나도 그래. 나도 끝내기 싫어.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TV를 보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뭔지도 모르겠었어요. 머릿속엔 온통 은혜의 제안뿐이었습니다. 밤이 됐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오늘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여보, 작게 불렀습니다. 응? 남편이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오늘 은혜 만났거든. 그래. 여전히 책만 보고 있었습니다.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은혜가 이상한 소리 하더라. 무슨? 이제야 남편이 책을 내리고 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손가락을 꼬고 이불을 만지작거리고 계속 망설였습니다. 뭔데? 답답하게 남편이 재촉했어요. 같은 공간에서 우리끼리만 각자 배우자랑.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지막 말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역시 너무 이상한 소리였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이 천천히 물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은혜 부부랑 펜션 같은 데서 같은 방에서 각자.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너무 창피했습니다. 미친 소리네. 남편의 첫 반응이었어요. 역시 그렇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때? 응? 깜짝 놀라서 남편을 봤어요. 당신 생각은 어떠냐고. 남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비웃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제 생각을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궁금해. 우리도 다시 뭔가 느낄 수 있을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편이 한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손을 잡았어요. 나도 그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정말? 응. 솔직히 요즘 나도 뭔가 허전했어. 당신이랑. 남편의 고백이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솔직한 대화는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게 맞는 건가? 우리가 이런 걸 해도 되는 건가? 남편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이대로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제 대답이었어요. 두 사람 다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해야 한다는 건 확실했어요. 은혜한테 뭐라고 할 거야? 남편이 물었어요. 한번 만나보자고 할까? 네 명이? 응. 일단 얘기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얘기부터 해보자. 그날 밤 우리는 손을 잡고 잤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은혜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은혜야 나. 지영아. 생각해봤어? 은혜의 목소리가 기대에 차 있었어요. 한번 만나볼까? 네 명이서. 정말? 민수 씨도 괜찮대? 응. 일단 얘기는 해보자고. 알았어.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올래? 응, 그럴게. 전화를 끊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 하는 거야? 이거?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주말이 되기까지 사흘이 남았습니다. 그 사흘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우리가 뭘 하려는 거지? 계속 자문했어요.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밤 남편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긴장돼?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당신은? 나도. 남편도 긴장하고 있었어요. 우리 괜찮을까?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지. 근데 후회는 안 할 것 같아. 남편의 대답이었어요. 왜?
우리 적어도 뭔가 해보려고 하잖아. 이대로 그냥 늙는 것보단 낫지.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늙는 것보단 뭐라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금요일이 됐어요. 은혜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저녁 7시 우리 집으로 와. 태준이도 기대하고 있어. 기대라는 단어를 보니 더 긴장됐습니다. 윤태준 씨도 동의한 거구나. 윤태준 씨 63세. 은혜의 남편이에요. 말수는 적지만 은혜를 잘 따라주는 사람이죠. 키가 크고 인상이 온화한 분이에요. 그 사람도 이런 걸 원하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 됐어요.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뭘 입지? 평소 입던 편한 옷? 아니면 좀 더 신경 써서? 결국 검정색 니트와 면바지를 골랐어요.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단정한 스타일이었습니다. 남편도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평소엔 집에서 트레이닝복만 입는 사람인데 오늘은 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준비됐어? 남편이 물었어요. 응, 가자. 차를 타고 은혜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둘 다 긴장해서 말이 없었습니다. 20분쯤 지나 은혜네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왔어? 은혜가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것 같았어요. 어서 와. 태준이 안에 있어.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윤태준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이 악수를 했어요. 4명이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와인 2병과 안주가 준비돼 있었어요. 일단 한잔 할까? 은혜가 와인을 따랐습니다. 잔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건배. 4개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목으로 넘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윤태준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게 정말 괜찮을까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엔 놀랐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봤더니 뭔가 해볼 만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나이에 이런 자극 없으면 그냥 늙는 거잖아요. 은혜가 거들었어요. 지영 씨는 어때요? 윤태준 씨가 저를 봤습니다. 솔직히 무섭기도 해요. 근데 궁금하기도 하고. 제 본심이었어요. 다들 그런 것 같네요. 저도 그래요. 윤태준 씨가 웃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어요. 와인을 한 잔 더 마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할까요? 은혜가 제안했어요. 다음 주말에 펜션 예약할게요. 거기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색하면 안 해도 되는 거죠? 윤태준 씨가 확인했습니다. 당연하죠.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대답했어요. 그럼 해보죠. 남편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럼 다음 주 토요일로 할게요. 은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괜찮아. 나 있잖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응. 당신이 있으니까. 저도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는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차에 짐을 실었어요. 1박용 캐리어 하나, 세면도구, 갈아입을 옷. 평범한 여행짐 같았지만 속은 전혀 달랐습니다. 출발할까? 남편이 물었어요. 응. 차가 출발했습니다. 경기도 가평으로 향했어요. 은혜가 예약한 펜션은 호숫가 근처였습니다. 2시간쯤 걸렸어요. 차 안에서 음악을 틀었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으니까요. 정말 괜찮을까? 계속 자문했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펜션 앞에 도착했어요. 2층짜리 예쁜 건물이었습니다. 나무로 지어진 통나무집 같은 분위기였어요. 은혜네 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왔어? 은혜가 현관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응.
짐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넓었어요. 큰 소파, 벽난로, 통창으로 보이는 호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방은 2층에 하나 있어. 큰 방인데 침대가 2개야. 은혜가 설명했어요. 2개?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응. 킹사이즈 침대 2개. 거리는 좀 있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같은 방에서 정말 실감이 났어요. 짐을 풀고 거실에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엔 와인과 안주가 준비돼 있었어요. 은혜가 미리 준비한 거였습니다. 일단 한잔 할까? 은혜가 와인을 땄어요. 4개의 잔이 채워졌습니다. 우리 오늘 솔직해지자. 은혜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윤태준 씨가 따라 말했어요. 건배. 잔이 부딪혔습니다. 와인을 마셨어요. 목으로 넘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1잔, 2잔, 3잔. 점점 분위기가 풀렸어요. 얘기를 나눴습니다. 옛날 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평범한 모임 같았어요. 하지만 공기 중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느끼고 있었어요. 오늘 밤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밤 10시가 됐습니다. 슬슬 올라갈까? 은혜가 먼저 말했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준비됐어? 은혜가 저를 봤어요. 응.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4명이 함께 계단을 올라갔어요. 2층 방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방이었어요. 정말로 킹사이즈 침대가 2개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 하나, 반대편 벽에 하나. 거리는 4미터쯤 떨어져 있었어요. 창문으로 호수가 보였습니다. 달빛이 물에 반사돼 반짝이고 있었어요. 우리는 저쪽, 너희는 이쪽. 은혜가 왼쪽 침대를 가리켰어요. 저와 남편은 오른쪽 침대로 갔습니다. 불 어떻게 할까? 윤태준 씨가 물었어요. 꺼도 될 것 같은데. 달빛이 있잖아. 은혜가 대답했습니다. 불을 껐어요.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 덕분에 희미하게 보였어요. 서로의 실루엣 정도는 보이는 어둠이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긴장된 침묵이었습니다. 건너편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은혜와 윤태준 씨의 속삭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응. 당신은? 나도 긴장돼. 남편도 떨리고 있었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건너편에서 옷 벗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들이 보였습니다. 정말 하는 거구나. 남편이 제 어깨를 안았어요. 천천히 하자. 속삭였습니다. 불을 껐기 때문에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느껴졌습니다. 간절한 눈빛.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오랜만에 입맞춤이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건너편에서 소리가 커졌어요. 은혜의 숨소리, 윤태준 씨의 낮은 목소리.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저를 더 자극했습니다. 우리만 이러는 게 아니구나. 안심이 됐어요. 남편의 손이 제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옷이 하나씩 벗겨졌어요. 부끄러웠지만 어둠이 저를 감싸주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남편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이 감각, 이 떨림, 이 뜨거움. 다 잊고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건너편에서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은혜의 가쁜 숨소리, 방 안은 점점 더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움직임. 같은 방, 같은 시간, 각자의 배우자와 이상한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극적이었어요. 남편이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지영아 사랑해.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나도.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리만 들리는 공간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들이 되살아났어요. 우리는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새벽 4시. 잠에서 깼어요. 남편은 옆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천장을 바라봤어요. 방금 뭘 한 거지?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알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느낀 그 감각을. 일어나서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부엌에서 물을 마시는데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혜였어요. 깼어? 응, 너도? 둘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어땠어? 은혜가 먼저 물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나쁘지 않았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치? 나도. 은혜가 웃었어요. 우리 진짜 미쳤지? 미쳤지. 둘이 웃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죄책감? 아니, 그것보단 해방감이었습니다. 후회해? 은혜가 물었어요. 아니, 오히려 살 것 같아. 제 대답이었습니다. 나도 그래. 오랜만에 여자로 느껴진 것 같아. 은혜의 목소리가 잔잔했어요. 계단에서 또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과 윤태준 씨가 내려왔어요. 다들 못 자나? 남편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정신이 없어서. 은혜가 대답했어요. 네 명이 소파에 둘러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호수가 보였어요.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어땠어요? 윤태준 씨가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남편이 대답했어요. 오랜만에 아내를 다시 느낀 것 같아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윤태준 씨도 은혜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이거 계속해도 될까요? 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요. 오랜만에 살아있는 기분이었어요. 저도 그래요. 남편이 거들었어요. 태준 씨는요? 은혜가 남편을 봤습니다. 저도 괜찮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했어요. 윤태준 씨가 수줍게 웃었어요. 그럼 계속하는 걸로? 은혜가 확인했습니다. 네. 셋이 대답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좋아요. 장소는 번갈아가며? 그러죠. 규칙은 하나. 각자 배우자하고만. 절대 섞이지 않기. 은혜가 못 박았습니다. 당연하죠. 남편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밖에선 절대 말하지 않기. 당연하죠.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이 밝아졌어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호수 위로 황금빛이 퍼졌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네. 은혜가 중얼거렸어요. 그러게. 저도 웃었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시작 같았어요. 60년을 살았지만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 왜? 용기 내줘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저도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는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많은 게 달라졌어요. 남편이 먼저 손을 잡았습니다. TV를 보면서도 산책하면서도 자기 전에도 말도 많아졌어요. 오늘 뭐 했어? 저녁 뭐 먹을까? 날씨 좋다, 나갈까? 사소한 대화들이었지만 저한텐 소중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하는 대화 같았으니까요. 두 번째 만남 날이 됐어요. 이번엔 윤태준 씨가 예약한 강원도 산장이었습니다. 지난번보다 덜 떨렸어요.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또 어떨까? 궁금했어요. 산장에 도착했습니다. 소나무 숲에 둘러싸인 곳이었어요. 공기가 맑았습니다. 왔어? 은혜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여기 정말 좋다.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치? 태준이가 찾았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난로가 타고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일단 짐 풀고 한잔할까? 은혜가 와인을 꺼냈어요. 지난번보다 편한 분위기였습니다. 처음보다 훨씬 편하네. 윤태준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에도 이런 떨림이 있네. 은혜가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와인을 마셨어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달 동안 있었던 일, 변화, 느낌. 모두 비슷했어요. 부부관계가 좋아졌다고. 우리도 요즘 많이 얘기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내가 예뻐 보이더라고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도 남편이 다시 남자로 보여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지난달 이후로 완전 달라졌어요. 윤태준 씨가 은혜의 손을 잡았어요. 좋네요, 우리. 은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밤이 됐어요. 슬슬 은혜가 물었습니다. 응. 이번엔 덜 떨렸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웠어요. 우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제 허리를 안았어요. 여보, 오늘은 더 자유롭게 하자. 응. 지난번보다 편안했습니다. 긴장도 덜했고 부끄러움도 덜했어요.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건너편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은혜의 웃음소리, 윤태준 씨의 낮은 목소리. 그 소리가 이젠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심이 됐어요. 남편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사랑해. 나도. 그날 밤도 길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과는 달랐어요. 더 자유로웠고, 더 솔직했고, 더 뜨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먼저 스킨십을 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안았습니다. 놀라잖아.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 좋아서. 남편도 웃었습니다. TV를 보다가도 손을 잡았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꼭 안고 잤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이런 스킨십이.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오늘 날씨 좋던데 산책 갈까? 저녁엔 뭐 먹을까? 내가 해줄까? 요즘 당신 예뻐졌어. 뭐 했어?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뻤어요. 우리는 서로를 다시 찾았어요. 늦었지만 너무도 소중했습니다. 은혜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영아, 너희도 좋아졌지? 응. 완전히 달라졌어. 우리도. 태준이가 완전 딴 사람 됐어. 은혜도 신이 나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또 만나자. 응, 그러자. 전화를 끊고 웃었어요. 행복했습니다. 60살에 이런 행복이 올 줄은 몰랐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 4명이 만났어요. 펜션도 가고, 산장도 가고, 바닷가도 갔습니다. 매번 달랐어요. 장소도, 분위기도, 느낌도. 하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4명 모두 만족했다는 것. 은혜와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벌써 2년이네. 아직도 떨려? 응. 매번 다르잖아. 정말이었어요. 2년이 지났지만 매번 새로웠습니다. 우린 겉으로 보면 평범한 부부들인데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지. 은혜가 웃었어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저도 웃었습니다. 비밀. 우리만 아는 특별한 비밀. 그게 삶의 활력이 됐어요. 남편과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예쁜 가을이었어요. 여보, 후회 안 해? 제가 물었습니다. 후회? 오히려 고마워. 왜? 당신이 용기 내줘서. 덕분에 우리 이렇게 됐잖아.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나도 고마워. 정말 고마웠습니다. 은혜한테도, 남편한테도, 그리고 저 자신한테도, 용기 낸 우리 모두한테. 누가 봐도 평범한 60대 부부들. 하지만 우리만 아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 덕분에 우리는 살아 있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잘 들었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